이건 정상인가요? 평범한 직장인 김영수 씨가 동네 중국집에서 마주한 믿을 수 없는 광경. 15년간 단골로 다니던 그 집에서 벌어진 일은 그의 상식을 완전히 뒤흔들어 놓았습니다. 상의를 완전히 벗고 반바지와 양말만 신은 채로 음식을 만드는 업주. 위생모도 마스크도 없이 땀을 뚝뚝 흘리며 짜장면을 포장하는 그 모습을 본 순간 김영수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이 음식을 정말 먹어도 되는 걸까? 과연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왜 평소와 다른 모습이었을까요? 그리고 김영수는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지금부터 그날의 이야기를 처음부터 들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도 김영수와 같은 상황이라면 어떤 선택을 하셨을지 함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날은 8월의 마지막 주, 여름의 끝자락이었습니다. 서울 강서구의 한 작은 상가 건물. 에어컨이 고장난 사무실에서 하루 종일 땀을 흘리며 일한 김영수 씨는 오늘따라 유독 지쳐 보였습니다. 김영수는 50대 중반의 평범한 회사원입니다. 20년 넘게 같은 회사에서 성실하게 일해온 그는 특별할 것 없는 일상을 살아가는 우리 주변의 평범한 아버지 중 한 명이죠. 하지만 오늘은 조금 달랐습니다. 아, 정말 오늘 하루도 길었네. 김영수가 한숨을 내쉬며 중얼거렸습니다. 사무실 에어컨이 고장나서 하루 종일 찜통 더위 속에서 일해야 했거든요. 더위는 그렇다 치고 오늘은 특히 스트레스가 많았습니다. 신입사원이 실수한 서류 때문에 오후 내내 수습하느라 정신이 없었거든요. 김영수의 아내는 최근 허리 디스크로 고생하고 있었습니다. 평소 같았으면 집에서 시원한 냉면이라도 준비해줬을 텐데 요즘엔 그것도 부담스러워했죠. 그래서 김영수는 오늘 저녁은 밖에서 해결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김영수의 마음속에는 한 가지 확실한 목적지가 있었습니다. 바로 동네의 만리장성 중국집이었죠. 그곳은 그가 15년 동안 단골로 다닌 이 동네에서 가장 믿을 만한 맛집이었습니다. 거기 짜장면이 정말 맛있었는데 오늘같이 더운 날엔 시원한 탕수육이랑 같이 먹으면 딱이겠어. 김영수는 기대감에 찬 목소리로 혼잣말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평소 같았으면 벌써 중국집 앞에 도착했을 텐데 오늘은 왜 이렇게 걸음이 무거운지. 나중에 생각해보니 마치 무언가가 그를 경고하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단순히 더위 때문이라고 생각했죠. 김영수가 만리장성 중국집과 인연을 맺게 된 건 순전히 우연이었습니다. 15년 전 회사 동료들과 점심을 먹으러 나왔다가 갑자기 쏟아진 소나기 때문에 급하게 들어간 곳이 바로 그곳이었거든요. 당시 김영수는 35살의 젊은 대리였습니다. 야근과 회식에 지쳐있던 그에게 그 중국집의 짜장면은 정말 특별했어요. 면발이 쫄깃하고 춘장 소스가 달지 않으면서도 깊은 맛이 났거든요. 이 집 짜장면 정말 맛있네요. 그때 김영수가 업주에게 했던 말이었습니다. 업주는 40대 초반의 건실해 보이는 남성이었습니다. 키가 크고 체격이 좋았지만 언제나 깔끔한 흰 셔츠에 앞치마를 두르고 정성스럽게 음식을 만들어 주었죠. 특히 위생관리가 철저했습니다. 항상 마스크를 착용하고 위생모를 쓰고 손을 자주 씻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손님, 자주 오세요. 맛있게 해드릴게요. 업주의 친절한 미소와 함께한 그 말이 김영수를 15년간 그 집의 단골로 만들었습니다.
그 후로 김영수는 일주일에 두세 번씩은 그 중국집을 찾았습니다. 때로는 혼자서, 때로는 동료들과 함께. 특히 스트레스가 쌓이거나 기분이 우울할 때면 어김없이 그곳을 찾아갔죠. 업주도 김영수를 알아보고 특별히 챙겨주었습니다. 영수 씨, 오늘도 짜장면이죠? 하며 미리 준비해주기도 했고 가끔은 서비스로 단무지나 양파를 더 주기도 했어요. 15년이라는 세월 동안 김영수는 그 집에서 많은 추억을 쌓았습니다. 승진했을 때 동료들과 함께 축하 파티를 했던 곳도, 힘들 때 혼자 와서 조용히 위로받았던 곳도 바로 그곳이었죠. 특히 5년 전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김영수는 장례식을 마치고 멍한 상태로 그 중국집에 들렀었습니다. 업주는 김영수의 상황을 눈치채고는 따뜻한 짬뽕을 끓여주며 말했죠. 힘내세요, 영수 씨. 아버님도 하늘에서 지켜보고 계실 거예요. 그날 김영수는 업주의 따뜻함에 눈물을 흘렸습니다. 단순한 손님과 업주를 넘어선 이웃 같은 정이 느껴졌거든요. 그랬기에 김영수에게 만리장성은 단순한 중국집이 아니었습니다. 15년간 쌓인 신뢰와 정이 있는 제2의 집 같은 곳이었죠. 그런 곳에서 오늘 그가 본 광경이란. 오후 6시 30분. 김영수는 평소보다 조금 일찍 만리장성 앞에 도착했습니다. 하지만 뭔가 이상했어요. 평소 같으면 이 시간대에는 저녁 장사 준비로 분주한 모습이 보였을 텐데 오늘은 유독 조용했습니다. 간판 불빛도 평소보다 어두워 보였고 유리창 너머로 보이는 내부도 왠지 어수선해 보였어요. 김영수는 잠시 주저했습니다. 혹시 문 닫은 건 아니겠지? 하지만 입구 문은 열려 있었고 영업 중이라는 팻말도 붙어 있었습니다. 김영수는 안도의 한숨을 쉬며 문을 열었어요. 딸랑딸랑 마이너스 익숙한 문종 소리가 울렸습니다. 어서 오세요. 하지만 평소와 달리 업주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았습니다. 대신 뭔가 부산스러운 소리만 주방에서 들려왔어요. 김영수는 익숙한 걸음으로 카운터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15년 동안 수백 번도 더 걸어본 그 길이었죠. 하지만 오늘은 왜인지 발걸음이 무거웠습니다. 사장님, 안 계세요? 김영수가 목소리를 높여 불렀습니다. 아, 잠깐만요. 주방에서 업주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하지만 그 목소리에는 평소와 다른 무언가가 느껴졌습니다. 좀 더 거칠고 숨이 차는 듯한, 마치 무언가에 쫓기는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김영수는 카운터에 기대어 잠시 기다렸습니다. 주변을 둘러보니 평소보다 테이블 정리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았고 바닥에도 물기가 여기저기 튀어 있었어요. 뭔가 급하게 일을 처리한 흔적이 역력했습니다. 오늘 좀 바쁜가? 김영수는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주방에서 쿵 마이너스 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뭔가 무거운 것이 떨어지는 소리 같았습니다. 괜찮으세요? 김영수가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아, 네. 괜찮아요. 업주의 대답이 돌아왔지만 목소리가 평소보다 높고 불안해 보였어요. 김영수는 점점 이상한 기분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15년 동안 알고 지낸 업주였지만 오늘은 뭔가 달랐어요. 마치 다른 사람인 것 같은 느낌이랄까? 그런데 그때 주방에서 발걸음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탁탁탁 마이너스 평소보다 훨씬 빠르고 급한 걸음이었어요. 그리고 그 발걸음이 점점 카운터 쪽으로 가까워졌습니다.
김영수는 자신도 모르게 긴장했습니다. 왜인지는 모르겠지만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어요. 마치 무언가 중요한 일이 벌어질 것 같은 그런 예감이 들었습니다. 드디어 주방문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김영수의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그의 상상을 완전히 뛰어넘는 것이었습니다. 업주가 카운터 뒤로 나왔는데 상의를 완전히 벗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반바지와 양말만 신은 채로요. 위에는 아무것도 입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김영수는 눈을 의심했습니다. 이게 뭐지? 15년 동안 항상 깔끔한 셔츠에 앞치마를 두르고 위생모를 쓰고 일하던 그 업주가 지금은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어요. 더구나 얼굴에는 땀이 뚝뚝 흘러내리고 있었고 평소 꼭 착용하던 마스크도 위생모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어서 오세요, 영수 씨. 업주가 태연하게 인사했습니다. 마치 자신의 모습이 전혀 이상하지 않다는 듯이요. 김영수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눈앞의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어떤 반응을 해야 할지 전혀 감이 오지 않았어요. 평소 같았으면 자연스럽게 사장님, 안녕하세요. 라고 인사했을 텐데 지금은 한마디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업주는 김영수의 당황한 표정에는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 말했습니다. 오늘 정말 더워서 죽겠어요. 에어컨이 고장났는데 수리기사가 내일 와야 한대요. 짜장면 포장으로 하시죠? 김영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지만 여전히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했어요. 네, 짜장면 하나요. 그런데 더 충격적인 것은 지금부터였습니다. 업주가 그 상태 그대로 주방으로 들어가서 음식을 만들기 시작한 것이었어요. 상의를 벗은 채로 마스크도 쓰지 않고 위생모도 없이 말이죠. 김영수는 카운터 너머로 보이는 주방을 바라보았습니다. 업주가 면을 삶고 춘장을 볶고 야채를 썰고 있었어요. 그 과정에서 계속해서 땀이 뚝뚝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저기, 사장님? 김영수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네, 말씀하세요. 업주가 대답했습니다. 혹시 옷을 김영수는 말을 다 하지 못했어요. 15년 동안 쌓인 정 때문에 직접적으로 지적하기가 어려웠거든요. 아, 너무 더워서요. 참다 못해서 벗었어요. 손님 이해해 주시죠? 업주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김영수는 더욱 당황했습니다. 더위를 이해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음식을 만들 때는 기본적인 위생수칙을 지켜야 하는 것 아닌가요? 특히 상의를 완전히 벗고 일한다는 것은. 그때 입구문이 열리며 다른 손님이 들어왔습니다. 중년 여성 2명이었어요. 어서 오세요. 업주가 똑같이 상의를 벗은 채로 인사했습니다. 그 순간 두 여성의 표정이 완전히 굳어버렸어요. 한 명은 입을 벌린 채 멍하니 서 있었고 다른 한 명은 눈을 감고 고개를 돌렸습니다. 저기, 죄송한데? 한 여성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네, 말씀하세요. 업주는 여전히 태연했습니다. 혹시 옷 좀 입고 일하실 수는 없나요? 그 여성이 용기를 내어 말했습니다. 업주는 잠시 멈췄다가 대답했어요. 아, 너무 더워서요. 에어컨이 고장났거든요. 이해해 주세요. 두 여성은 서로 눈빛을 교환하더니 결국 뒤돌아서 나가버렸습니다. 다른 데서 먹자라는 말을 남기고 말이죠. 김영수는 그 모습을 보며 더욱 복잡한 심정이 되었습니다.
자신도 나가야 하는 건 아닌가 싶었지만 15년간의 정 때문에 쉽게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업주는 손님들이 나간 것에 대해서도 별로 신경 쓰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오히려 더 자유로워진 듯 주방에서 흥얼거리며 일을 계속했어요. 사장님, 정말 더우시겠지만 김영수가 다시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영수 씨, 저 정말 죽겠어요. 아침부터 지금까지 찜통 속에서 일했는데 더 이상은 못 참겠어요. 영수 씨는 15년 단골이시잖아요. 이해해 주시죠? 업주의 말에는 간절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김영수는 여전히 납득하기 어려웠어요. 아무리 더워도 기본적인 위생은 지켜야 하는 것 아닌가요? 그때 업주가 짜장면을 포장 용기에 담기 시작했습니다. 여전히 상의를 벗은 채로 땀을 흘리며 말이죠. 김영수는 그 모습을 보며 고민에 빠졌습니다. 과연 이 음식을 받아서 먹어도 되는 걸까? 김영수의 마음속에서는 격렬한 갈등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한편으로는 15년 동안 쌓아온 신뢰와 정이 있었어요. 업주는 지금까지 한 번도 김영수를 실망시킨 적이 없었습니다. 항상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 주었고 친절했고 어려울 때 위로도 해주었죠. 사장님도 사람인데 이런 더위에서 일하는 것이 얼마나 힘들겠어. 김영수는 업주의 입장을 이해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실제로 오늘 같은 날씨에 에어컨이 고장난 주방에서 일한다는 것은 정말 견디기 어려웠을 거예요. 더구나 혼자서 모든 일을 처리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상식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아무리 더워도 음식을 만들 때는 기본적인 위생을 지켜야 하는 것 아닌가? 상의를 완전히 벗고 일한다는 것은 김영수는 방금 전 나간 두 여성의 모습을 떠올렸습니다. 그들의 당황스러운 표정과 불쾌감이 고스란히 전해졌었죠. 만약 자신의 아내나 딸이 그런 상황을 봤다면 어떤 반응을 했을까요? 더욱이 김영수 자신도 음식업계에서 일하는 것은 아니지만 기본적인 식품 위생에 대한 상식은 있었어요. 조리할 때는 청결한 복장을 착용해야 하고 머리카락이 들어가지 않도록 위생모를 써야 하고 마스크를 착용하는 것이 기본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업주는 그 모든 것을 무시하고 있었습니다. 상의를 벗은 것은 물론이고 위생모도 마스크도 착용하지 않았어요. 게다가 계속해서 흘러내리는 땀방울들. 영수 씨, 거의 다 됐어요. 업주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김영수는 마음을 정해야 했습니다. 포장된 짜장면을 받을 것인가 아니면 정중히 거절하고 나갈 것인가. 15년간의 정과 신뢰 vs 기본적인 위생과 상식. 이 두 가지 사이에서 김영수는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그런데 그때 업주가 포장 용기를 들고 카운터로 나왔습니다. 여전히 상의를 벗은 채로 땀을 흘리며 말이죠. 자, 여기 짜장면이에요. 탕수육도 하나 서비스로 넣어드렸어요. 15년 단골인데 이런 날 이해해 주셔서 고마워요. 업주의 친근한 미소와 따뜻한 말. 하지만 김영수는 그 포장 용기를 받기가 망설여졌습니다. 과연 김영수는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김영수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업주의 기대 어린 눈빛과 포장된 짜장면을 번갈아 보며 마지막 고민을 했어요. 그리고 결국 김영수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사장님, 죄송합니다. 네. 뭐가 죄송하다고요? 업주가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15년 동안 정말 잘해주셔서 감사했는데
오늘은 좀 그렇네요. 김영수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업주의 얼굴에 실망감이 스쳤습니다. 영수 씨, 저 정말 더워서 그런 거예요. 이해해 주세요. 저도 더위는 이해합니다. 하지만 김영수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계속했어요. 음식을 만드실 때는 아무래도 기본적인 위생이요? 업주의 목소리가 약간 높아졌습니다. 15년 동안 한 번이라도 배탈 나셨나요? 제가 언제 더러운 음식을 만들었나요? 김영수는 당황했습니다. 사실 15년 동안 그 집 음식을 먹고 배탈이 난 적은 한 번도 없었거든요. 오히려 다른 어떤 중국집보다 맛있고 깨끗했었죠. 그건 그렇지만 그럼 오늘 하루만 이해해 주세요. 내일부터는 에어컨도 고쳐지고 다시 예전처럼 할게요. 업주가 간절하게 말했습니다. 김영수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정말 어려운 선택이었어요. 하지만 그는 이미 마음을 정했습니다. 사장님, 정말 죄송해요. 오늘은 그냥 가보겠습니다. 업주의 얼굴이 완전히 굳었습니다. 영수 씨, 15년 동안 이런 적 없었잖아요. 저도 이런 적 없었어요. 김영수가 쓴웃음을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김영수는 고개를 숙여 인사하고 중국집을 나왔습니다. 뒤에서 업주의 실망스러운 한숨 소리가 들렸지만 돌아보지 않았어요. 밖으로 나온 김영수는 복잡한 심정으로 걸음을 옮겼습니다. 15년간의 단골집을 그런 식으로 나오게 될 줄은 정말 몰랐거든요. 내가 너무 까다로운 건가? 아니면 당연한 선택인가? 집으로 가는 길에 김영수는 계속 생각했습니다. 업주의 입장도 이해되고 15년간의 정도 아깝고. 하지만 음식을 만들 때의 기본적인 위생은 타협할 수 없는 부분이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결국 김영수는 다른 중국집에서 짜장면을 포장해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맛은 평소보다 못했지만 적어도 마음은 편했어요. 그날 밤 김영수는 아내에게 그날의 일을 털어놓았습니다. 여보, 오늘 정말 이상한 일이 있었어. 아내는 허리 아픈 몸을 이끌고 소파에 앉아 김영수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15년 동안 다니던 중국집에서 그런 일이 있었다고? 정말? 응. 나도 믿기 어려웠어. 평소 그렇게 깔끔하던 사장님이. 아내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당신이 잘한 것 같아. 아무리 15년 정이 있어도 기본은 지켜야지. 그런데 좀 미안해. 그렇게 더운데? 더우면 선풍기라도 틀거나 잠깐 쉬거나 해야지. 상의를 완전히 벗고 음식을 만든다는 게 말이 되나? 아내의 말에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김영수는 평소 점심시간에 만리장성 앞을 지나게 되면 괜히 눈치를 보게 되었어요. 업주와 마주치면 어색할 것 같았거든요. 그런데 일주일 후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김영수가 점심시간에 동료와 함께 식당가를 걸어가고 있는데 만리장성 앞에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게 보였어요. 저기 왜 사람들이 모여 있지? 동료가 물었습니다. 가까이 가보니 보건소 직원들이 점검을 나온 것 같았어요. 그리고 입구에는 영업정지 스티커가 붙어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지? 김영수는 주변 사람들에게 물어봤습니다. 아, 여기 위생 상태가 너무 심각해서 신고가 들어왔대요. 조리할 때 상의를 벗고 일한다는 신고도 있었고 다른 문제들도 많이 발견됐다고 하더라고요. 김영수는 깜짝 놀랐습니다.
자신이 본 그 광경이 단순한 해프닝이 아니었던 거예요. 언제부터 그랬던 건가요? 김영수가 물었습니다. 글쎄요, 최근에 에어컨이 고장나면서부터인 것 같은데. 손님들 신고가 계속 들어왔나 봐요. 김영수는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15년 동안 믿고 다녔던 곳이 이런 식으로 문제가 될 줄은 몰랐거든요. 그날 오후 김영수는 다시 한번 그 앞을 지나게 되었습니다. 업주가 보건소 직원들과 이야기하고 있는 모습이 보였어요. 업주의 얼굴은 심각했고 무언가를 해명하려는 듯 열심히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김영수는 잠시 그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15년 동안 정을 나눈 사람이었기에 마음 한편으로는 안쓰러웠어요. 하지만 동시에 자신의 선택이 옳았다는 것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만약 그날 그냥 짜장면을 받아서 먹었다면, 만약 업주의 말에 넘어가서 한 번쯤이야 라고 생각했다면, 김영수는 생각만 해도 소름이 돋았어요. 한 달 후 만리장성은 다시 문을 열었습니다. 위생 문제를 모두 해결하고 새로운 에어컨도 설치했다는 안내문이 붙어 있었어요. 김영수는 고민 끝에 다시 그곳을 찾았습니다. 15년간의 정을 완전히 끊기는 어려웠거든요. 영수 씨, 업주가 반가워했습니다. 정말 죄송했어요. 그때 제가 너무. 괜찮습니다, 사장님. 김영수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업주는 이전보다 더 깔끔한 모습이었어요. 새 유니폼에 위생모, 마스크까지 완벽하게 착용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다시 예전처럼 해보죠. 업주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네, 그래요. 김영수도 미소로 답했습니다. 그날의 짜장면은 예전과 똑같이 맛있었습니다. 아니, 어쩐지 더 맛있게 느껴졌어요. 아마도 마음이 편해서 그랬을 겁니다. 때로는 오랜 정이나 관계보다 원칙과 상식이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김영수의 선택은 어려웠지만 옳았어요. 그의 용기 있는 거절이 결국 업주로 하여금 문제를 인식하고 개선하게 만들었거든요. 만약 김영수가 그날 그냥 참고 넘어갔다면 업주는 계속해서 같은 방식으로 일했을 것이고 더 큰 문제로 발전했을 수도 있어요. 우리 모두도 일상에서 이런 선택의 순간들을 마주하게 됩니다. 편의나 정 때문에 원칙을 포기할 것인가, 아니면 불편하더라도 옳은 것을 선택할 것인가. 김영수의 이야기는 때로는 용기 있는 거절이 모두를 위한 최선의 선택일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김영수의 이야기는 때로는 용기 있는 거절이 모두를 위한 최선의 선택일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진정한 관계란 서로의 잘못을 지적해주고 함께 성장해 나가는 것이라는 깨달음도 주죠. 15년간의 정이 있었기에 김영수는 더욱 어려운 선택을 해야 했지만 그 선택이 결국 둘 다를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끌었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떤 선택을 하셨을까요? 오랜 정과 관계 앞에서도 원칙을 지킬 수 있는 용기를 가지고 계신가요? 때로는 아니오라고 말하는 것이 예라고 말하는 것보다 더 큰 용기와 지혜를 필요로 합니다. 김영수처럼 말이죠. 이상으로 짜장면 포장하러 갔다가 벌어진 믿을 수 없는 광경에 대한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